안녕하세요. 12월 30일 아침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불난 호떡집 미국,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 앞에서 난리난 미국, 이게 부제네요. 1번, 자가당착에 빠진 미국 민주당. 8명의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이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에 관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언론들은 관련 기사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요, 미 민주 화염과 분노 회기 안 돼, 트럼프의 서한. 이게 이제 연합뉴스고요. 동아일보는 미 민주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복귀는 심각한 오산, 뭐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서한을 보냈는데 화염과 분노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마치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낸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한겨레는 주목되는 미 상원 중진들의 대북 강경책 반대 서한, 이란 제목의 사설까지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제목에 대북 강경책 반대라고 명시를 한 거죠. 하지만 정작 서한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외교 및 비핵화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처들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고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도 문제라고 한 건데요,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영구적 금지를 보장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지난 6개월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대응 조처 없이 용인한 점,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묻는 노력을 저버린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한 7가지 정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폐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적절한 제재 지속 및 대북 압박, 단단한 억지 태세, 동맹 강화, 외교적 관여 강화,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제공할 남북 간 대화 심화, 영변 핵 단지와 다른 핵시설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들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화염과 분노 위협이나 그 외 파멸적인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핵 강압 시도를 재개하는 게 협상 테이블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서한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내용도 없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다른 점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한이 트럼프 정부에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미국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연말 시한을 이대로 넘기면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갈 것인데, 그것이 아무래도 군사적 행동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막기 위해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걸 제시했어야죠. 북한은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지금은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수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북한을 압박하고 위협하자는 주장은 그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기에 무의미하죠. 그런데 서한을 보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묻고 대북 제재를 지속해 북한을 압박하고 군사적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이 말이 이제 군사적 억지 태세를 강화한다는 말은 군비 증강이나 군사훈련 강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냥 전부터 하던 거죠.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다시 나열했을 뿐입니다. 북한의 요구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 서한은 그냥 북한을 새로운 길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한의 목적과 서한의 내용이 따로 놀죠. 자가당착입니다. 또 서한을 보면 영변 핵 단지와 다른 핵시설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라는 주문도 있습니다. 이는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룬 내용이죠. 당시 북한은 대북 제재 가운데 민수 분야를 해제하면 영변 핵 단지를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서한에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재 유지와 영변 핵단지 폐기라는 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줄 생각은 없고 남의 것을 뺏을 생각만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서한이 주문한 단단한 억지태세 유지와 동맹 강화는 결국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을 빼앗자는 논리입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깡패의 논리, 패권주의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던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며 대북 핵 위협을 하는 것보다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횡설수설입니다. 협상이란 양측의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와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생각처럼 아무 때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북 압박을 지속하면서 협상을 하라는데 애초에 모순되는 요구입니다. 미국은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입장만 밀어붙이는데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자기 처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아직 일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민주당은 지금껏 북미 사이에 어떤 협상과 대결이 진행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서한을 썼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면 협상을 하겠다. 대북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엉뚱하게도 대북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하라. 아무것도 주지 말고 비핵화만 얻어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의 끝판왕이며 일방주의, 패권주의로 똘똘 뭉친 나머지 현실 인식도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서한 내용을 보면 자기들의 입장이 또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자 민주당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포기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도 성명에서 비핵화 약속은 모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양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트윗을 통해 이건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한 것이라며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에 서한을 보낸 이유에 대해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교착되고 실패 직전에 가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와서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반 전에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반면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자 민주당은 안도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회담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영변 핵시설 폐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합의 없이 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서한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다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쯤 되면 기억상실증을 의심할 만합니다. 민주당이 서한에서 횡설수설하는 걸 보면 과거 자신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지만 서한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기억상실보다는 조현증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현증이라는 게 원래 이제 정신분열증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조현증이라고. 차라리 과거에 했던 자기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해라도 가지만 지금 상황은 그냥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 이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포 때문인 듯 합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이성적 판단 능력이 마비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지금 연말 시한이 다가올수록 북한의 새로운 길이 열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는 미국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두렵죠. 원래 공포는 예측 불가능 때문에 극대화되는 법입니다.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민주당은 논리적이지 않은 해법을 내놓고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미국 전체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2번. 세계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모를 자처하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으로 발탁되어 출세가도로 달리는 스티븐 비건이 한국에 와서 공개적 수모를 당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카운터파트에 직접 말하겠다. 이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안다. 라며 북한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애초에 비건 대표는 북한과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던 것인데 물밑 접촉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자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것입니다. 비건 대표가 구차해 보일 수 있음을 각오하고 이처럼 대화를 요청한 이유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 때문입니다. 지난 3일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매우 신성한 날이라며 이 기간이 평화로운 날들로 인도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발 크리스마스 선물로 군사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간청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비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여론 조성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북한은 대결을 추구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면피용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대화 제안에 외피를 쓴 경고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대화 제안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후 통첩에 가깝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건 대표의 이후 행보를 보면 여론전이나 경고 성격으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건 대표의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자 예정이 없던 중국 방문까지 하면서 북한의 대답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전에 무조건 북한을 만나고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듯합니다. 여론전이나 경고 성격이었다면 기자회견으로 끝내지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중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유지할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전쟁 상대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기다림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간 비건 대표는 워싱턴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위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라며 외교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세계 면전에서 공개적인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비건 대표의 애원에 북한은 이런 방구 대꾸를 안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건 대표가 스토커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북미 협상의 조건인 새로운 계산법을 이미 분명히 밝혔고 또 이번 물밑 접촉에서도 안 만난다고 했을 텐데 공개석상에서 또 떠드니 여간 귀찮은 상대가 아닐 듯합니다. 비건이 성과를 못 내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전화를 걸어 대북 대응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주석과 우리의 대규모 무역 합의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전쟁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한에 대한 논의도 했다는 걸로 봐서는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상당한 양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은 얼마 전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었는데 이를 두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양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보다 북한과의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4월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번복한 이유로 중국이 북한이라는 더 큰 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무역전쟁을 벌여야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더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무역전쟁을 북한 문제 해결의 수단 정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장기인 막말을 쏟아낼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침묵을 지키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초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비유를 한다거나 북한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압박을 하더니 북한 당국자들의 강한 경고에 위축된 모습입니다. 당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망령든 늙다리는 2017년 북미 사이의 험악한 분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언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픈 과거를 들쑤시기 위해 다시 이 말을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영철 위원장은 트럼프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자기는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들에 발끈하며 막말로 대답했을 건데 이번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괜히 막말로 시비를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수모를 당한 모양새입니다. 3. 오가잡탕 형국인 미국. 오가잡탕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가잡탕이라는 말이 오사리 잡놈 이런 거랑 비슷한 뜻이래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면 온갖 종류의 해물들이 잡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가는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며 정리되지 않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한국에 와서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기한을 두지 않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말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연말을 앞두고 한국에 와서 북한과 대화하자고 떼를 쓰고 안되니 중국까지 찾아가 도움을 구한 건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 봐도 미국 정부는 지금 북한의 연말 시한을 신경 쓰고 있는데 비건 대표의 발언은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민주당이 화염과 분노를 하지 말고 협상을 하라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자 다음날 공화당은 켈리 크래프트 유엔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날엔 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연말 시한이 끝나고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경고에 밀려 한미연합훈련을 끝내 취소한 미군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닐 듯합니다. 한편 이 와중에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과 관련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20일자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비판도 견뎌낼 여력이 있기 때문에 평양 방문을 통한 비핵화 선언 등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북한이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보고 트럼프 재선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염치도 집어던진 듯합니다. 중구난방 어수선한 미국의 연말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정리하고 주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4. 왜 호떡집에 불이 났는가? 미국 상황이 심각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양아치 사기꾼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껏 약소국을 상대로 자기는 하나도 주지 않고 상대에게 모든 걸 받아내는 양아치 깡패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자기가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를 막으면서 북한에 준 건 하나도 없다고 자랑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자랑이 됩니다. 합리적 상거래, 정상적인 국제협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는 자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협상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 한국은 아무것도 안 주고 오로지 받아내기만 했다 라고 자랑하면 국민들은 뭐가 잘못됐거나 거짓말일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잡배, 양아치, 조폭 세계에서나 통하는 자랑이 미국에서는 버젓이 통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당연히 양아치처럼 할 수 있을 거라 여겼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고 갱생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북한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모를 당하고 자가당착의 조현증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은 북한에 밀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약하고 미국이 밀어붙이는 상황이면 지금 미국의 모습을 강원 양면 전술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주먹경찰, 담배경찰 전략처럼 한쪽에선 북한을 압박하고 다른 쪽에선 북한을 회유하는 작전으로 봐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먹경찰, 담배경찰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요. 용의자라고 하죠. 경찰한테 이제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두 명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한 명은 주먹으로 윽박 지르고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담배도 주고 그러면서 회유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르고 달래고 막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제 막 자백하게 만든다. 자백을 유도한다. 뭐 이런 전략이에요. 하지만 지금 모습은 누가 봐도 미국이 세계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수모를 당한 형국입니다. 미국이 힘에서 우위에 있다면 망신을 당하면서까지 강원 양면 전술을 펼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북한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승승장구하며 전진만 하던 부대가 한번 후퇴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밀립니다. 질서도 없고 오가잡탕에 중구난방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모습이 딱 그렇죠. 자, 셋째, 미국이 공포에 빠진 듯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새로운 길이 뭔지를 두고 온갖 상상을 해왔습니다.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사람, 심지어는 무슨 관광사업을 하는 게 새로운 길이라는 사람까지 별의별 주장이 다 나왔습니다. 실체를 모르면 불안하고 불안이 커지면 상상은 망상이 됩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내뱉습니다. 급기야 탄핵당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도록 도와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무슨 말이 더 나올지 참으로 가관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